물질적 풍요를 얻기 위해 전통적인 종교적 신념에 도전하는 의식을 치르는 신비로운 산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고대 전통이 신앙과 욕망을 결합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식을 만들어낸 섹스 마운틴을 상상해보세요.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애도하는 방법으로 손가락을 자르는 다니 부족의 익히 팔린 전통은 어떤가요? 저희와 함께 이 놀라운 관습들을 깊이 파고들어 인도네시아에 숨겨진 문화적 보물들을 발견해보세요. 옛단 섬의 신비로운 의식부터 숨막히는 야생 동물까지, 이번 여정은 여러분이 전혀 몰랐던 인도네시아의 매혹적인 복잡성과 생생한 다양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할 준비를 하세요. 1. 섹스 마운틴. 인도네시아에는 몇 가지 흥미롭고 놀라운 문화적 관습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구눙 케무쿠스, 즉 섹스 마운틴으로 알려진 곳에서 열립니다. 수세기에 걸친 전통의 뿌리를 둔 이 의식은 참가자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부와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순례를 포함합니다. 이 의식의 기원은 16세기, 사마드라는 이름의 인도네시아 왕자가 그의 계모와 금지된 사랑을 나눴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구눙 케무쿠스에서 비극으로 끝났고, 그곳에서 발각되어 살해당하고 묻혔으며 오늘날의 의식으로 발전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순례자들은 7달에 걸쳐 매 35일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이 산을 오릅니다. 이 관습은 자바의 영적 신념과 이슬람, 힌두, 불교의 영향이 독특하게 혼합되어 신앙과 욕망의 복잡한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이 의식은 이 지역에만 국한된 것으로 대부분이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에서 눈에 띄는 예외적인 현상으로 두드러집니다. 순례에 나선 사람들 중에는 시장 가판대 주인인 마르디아와 목재소 인부인 게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여정은 더 나은 행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종교와 음란함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많은 순례자는 질녘해산에 도착하여 사마드 왕자의 무덤에서 기도와 제물을 바치며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문이 번영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며 행운과 재정적 구제를 간청합니다. 종교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는 순례자들 사이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번성하는 매춘과 같은 더 논란이 많은 측면에 주목하게 합니다. 닫힌 커튼 뒤에서 여성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부는 하루에 여러 남성과 관계를 맺는다고 인정합니다. 관련된 경제적 거래는 한 번에 약 20미국 달러, 한화로 약 28,000원 정도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사이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이 의식은 도덕성, 신앙, 그리고 인간 욕망의 복잡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슬람 신앙은 간통을 엄격히 금지하지만 이 산은 문화적 전통과 인간의 행동이 특별한 방식으로 충돌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는 고대 전설이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현대인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역사와 신념의 증거입니다. 섹스 마운틴으로도 알려진 구눙 케무쿠스의 일부 작은 숙소들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다른 것들은 지방 정부에 의해 건설되고 자금이 지원됩니다. 정부가 이곳에서 매춘의 증가를 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들은 어떠한 성적 행위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꺼립니다. 그들에 따르면 순례자들은 성적인 만남에 대한 기대 없이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몸으로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크로도 교수는 30년 이상 섹스 마운틴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는 이슬람의 가르침이 그러한 활동을 엄격히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익 창출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방정부는 상점 주인들에게 사업을 시작하도록 요금을 부과하고 지역에 들어오는 순례자들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함으로써 이 장소에서 상당한 수입을 얻습니다. 결과적으로 관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종종 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눈 감아줍니다. 마르디아와 그녀의 연인을 포함한 많은 순례자에게 이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부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집니다. 마르디아는 빚이 좀 있긴 하지만 갚아나가고 있어요. 신과 이 장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재정 상황이 개선된 것을 이 의식 덕분이라고 칭찬합니다.
게핀과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신중하지만 관찰된 바로는 그들이 제공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일부는 심지어 노래방을 즐기러 왔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해가 뜨면 산은 평화로워 보이고 사당은 닫히고 성매매 업소는 비어 있지만 성노동자들은 남아 있습니다. 산 입구에 위치한 지역 보건소에서는 HIV 검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건소는 간헐적으로만 운영됩니다. 대부분의 성노동자들은 성병에 걸렸으며 지난 5년 동안 이곳에서 환자들을 치료해 온 이시나르토 박사는 HIV와 에이즈 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고합니다. 섹스 마운틴의 모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마르트로 왕자와 그의 계모 연인의 전설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계속해서 방문하는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곧 멈출 것 같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이 의식은 신화, 신앙, 그리고 인간 행동의 복잡한 혼합물로 남아 인도네시아 섹스 마운틴의 매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앙, 전통, 그리고 현대적 욕망이 교차하는 세상에서 구뚠 케무쿠스, 즉 섹스 마운틴의 의식을 둘러싼 도덕적, 영적 복잡성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그러한 관습이 진정으로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가치의 본질에 도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관점을 공유해 주세요. 2. 이키팔린 전통 인도네시아 파푸아의 옛단 중앙 고원지대에 사는 다니 부족은 이키팔린으로 알려진 독특한 애도 의식을 행합니다. 이 전통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따른 슬픔의 물리적 표현으로 여성의 손가락 윗부분을 절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의식은 가족이 느끼는 정서적 고통과 상실을 상징하며 손가락이 가족 단위 내의 단결, 힘, 조화를 대표한다는 믿음에 기반합니다. 손가락의 다양한 길이와 기능은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일하는 것과 유사하게 여겨지므로 손가락을 잃는 것은 죽음 이후 가족의 단결이 감소함을 의미합니다. 이 의식은 보통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 수행하며 돌칼로 자르기 전에 끈을 사용하여 손가락을 마비시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 상처는 약초로 치료하고 잘린 손가락은 태우거나 에임이 있는 장소에 묻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젊은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이 관행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지만 부족의 많은 나이 든 여성들은 여전히 이 관습의 신체적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키팔리는 여전히 비밀리에 행해질 수 있다고 보고되며 이는 가족과 영적 세계에 대한 다니족의 깊은 문화적 신념을 반영합니다. 다니 부족이 고대의 엄숙한 손가락 절단 관행을 통해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 반면 멘타와이 부족은 똑같이 매혹적이고 복잡한 문신 전통으로 삶의 단계와 영적 연결을 기념하며 이 토착 문화들이 삶과 죽음의 복잡성을 어떻게 독특하게 헤쳐나가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3. 멘타와이 부족의 문신 전통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서해안 바로 앞에 멘타와이 제도에 거주하는 멘타와이 부족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복잡한 문신 전통 중 하나를 자랑합니다. 이 문신들은 그들의 문화와 영성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조상 및 자연의 정령 모두와의 보호와 연결의 상징으로 작용하며 그들의 풍부한 정령 신앙을 반영합니다. 이 부족의 문신은 정체성, 사회적 지위, 개인적 성취를 나타내며 독특한 디자인은 다양한 삶의 단계와 업적을 표시합니다. 문신 과정은 천연 잉크와 도구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기술로 수행됩니다. 문신 예술가이자 영적 지도자인 시케레이가 이 신성한 의식을 집행합니다. 현대화와 외부 영향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화, 축제, 국제협력을 통해 이 중요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멘타와이 문신의 독특한 예술성과 문화적 중요성을 유지하고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그들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에게 10초간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에게는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 대가로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이슈를 더욱 좋게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떠신가요? 4.
응아벤 화장 의식.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응아벤 화장 의식은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어 내세로의 여정을 떠나는 것을 상징하는 심오한 힌두교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환생에 대한 힌두교의 믿음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영혼을 정화하여 윤회의 순환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목사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응아벤 준비는 가족이 종종 황소 모양을 하거나 사원 같은 구조를 닮은 복잡한 석관을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사제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제물과 의식과 함께 진행됩니다. 공동체는 웅장한 행렬에 함께 모여 시신을 석관에 안치하고 음악과 춤 속에서 거리를 행진합니다. 화장 자체는 영혼을 지상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며 재는 정화를 상징하기 위해 바다나 신성한 강에 뿌려집니다. 응아벤의 규모와 시기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발리 달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의식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세계적인 문화 인식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삶과 죽음의 순환적 성격에 대한 공동체의 믿음을 반영하며 발리의 고대 전통과 영성을 보존합니다. 5. 문화적 다양성. 인도네시아는 17,0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광대한 군도에 걸쳐 1,300개 이상의 민족 집단과 700개 이상의 언어가 존재하는 놀라운 문화적 다양성으로 유명합니다. 이 다양성은 수세기에 걸친 다양한 역사적, 사회적, 지리적 영향의 결과입니다. 가장 큰 민족 집단으로는 자바족, 순다족, 바탁족이 있으며 자바족은 인구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바하사. 인도네시아어가 공식 국어이지만 많은 지역에서는 자바어나 순다어와 같은 언어가 널리 사용되며 그들의 언어적 유산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세계 최대의 무슬림 다수 국가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독교, 힌두교, 불교, 그리고 토착 신앙의 활기찬 공동체들이 공존하며 풍부한 종교 생활의 테피스트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종교적, 민족적 다양성은 지역마다 상당히 다른 독특한 예술 형태, 춤, 유리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적 관습에 반영됩니다. 700개 이상의 언어와 무수한 민족 집단이 공존하는 인도네시아의 광대한 문화적 테피스트리 속에서 한 고대 예술 형태가 국가의 풍부한 유산과 스토리텔링 능력의 햇불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바로 매혹적인 자바의 그림자 인형극 전통, 와양 꿀리드입니다. 6. 자바의 그림자 인형극 전통. 와양 꿀리드로 알려진 자바의 그림자 인형극 전통은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유래한 놀랍고 매혹적인 예술 형태입니다. 유네스코는 이 독특한 문화적 보물을 문화유산의 걸작으로 인정했습니다. 와양 꿀릿은 복잡한 인형극, 매혹적인 음악, 그리고 설득력 있는 서사를 능숙하게 결합하여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와 같은 고대 힌두 서사시와 현지 자바 전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물소 가죽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대나무 막대에 장착된 이 인형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디자인되어 다양한 캐릭터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연의 중심에는 인형의 생명을 불어넣는 동시에 이야기꾼이자 가물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달랑 즉 인형사가 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는 징과 금속 실로폰과 같은 전통 인도네시아 악기를 특징으로 하여 매혹적인 청각적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와양 꿀릿은 단순한 오락 형태가 아니라 철학적, 도덕적 교훈을 전달하고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한 성찰을 제공하며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강력한 매체입니다. 이 예술 형태는 자바와 발리와 같은 지역에서 계속 번성하며 문화 행사와 의식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7. 코모도 왕도마뱀.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큰 현존하는 도마뱀 종인 코모도 왕도마뱀의 서식지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놀라운 생물들은 코모도, 린차, 플로레스와 같은 섬들을 포함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코모도 국립공원의 토착종입니다. 코모도 왕도마뱀은 길이가 최대 10피트, 약 3m에 달하고 무게는 330파운드, 약 150kg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날카롭고 톱니 모양의 이빨과 혈액 응고를 막는 독이 있는 물기를 갖추고 있어 사슴, 물소, 심지어 다른 왕도마뱀까지 사냥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명성에도 불구하고
코모도 앙도마뱀은 서식지 상실과 인간의 침해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플로레스 섬의 라부안 바조에서 접근할 수 있는 코모도 국립공원에서 가이드 투어를 통해 이 매혹적인 파충류를 자연 환경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이 투어를 권장합니다. 공원은 사바나와 산호초를 포함한 풍부한 생태계를 특징으로 하며 다양한 야생 동물을 지원합니다. 이 장엄한 생물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서식지를 보존하고 밀렵을 방지하는 보존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문을 계획하신다면 앙도마뱀이 가장 활동적인 건기인 4월부터 12월까지가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8. 커피와 향신료. 인도네시아는 독특한 커피 품종과 향신료 무역의 풍부한 역사로 유명한 커피와 향신료의 세계적인 생산 강국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 시즌에 인도네시아의 커피 생산은 혹독한 기상 조건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후 거의 1100만 개의 60kg짜리 자루에 달하는 양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나라는 로부스타와 아라비카 커피를 모두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부스타는 주로 남부 수마트라와 자바의 저지대에서 재배되는 반면 아라비카는 북부 수마트라, 자바, 술라예시의 고지대에서 잘 자랍니다. 대부분의 커피는 소규모 농가에서 생산되며 독특한 풍미 프로파일에 기여하는 길링 바사 즉 습식 탈곡이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가공됩니다. 국내적으로 커피 소비는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에서 2025년 시즌에는 거의 500만 자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증가는 경제 성장과 바로 마실 수 있는 커피 제품의 인기 증가에 의해 주도됩니다. 커피 외에도 인도네시아는 역사적으로 향신료 제도로 알려졌을 만큼 육두구, 정향, 계피의 풍부한 생산으로 인해 중요한 향신료 생산국으로 남아있으며 이는 주로 말루쿠 제도와 수마트라에서 재배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인도네시아 농업 부문에 계속해서 중요하며 세계 시장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무성한 풍경이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커피와 향신료를 생산하는 한편 그곳은 또한 희귀하고 거대한 꽃인 놀라운 라플레시아 아르놀디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이 꽃은 이 나라에 비할 데 없는 생물 다양성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드러냅니다. 9. 라플레시아 아르놀디. 흔히 시체꽃으로 불리는 라플레시아 아르놀디는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와 보르네오 열대우림에서 자라는 특별한 식물입니다. 이 독특한 꽃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경이 최대 3피트, 즉 약 1m에 달하고 무게는 15파운드, 약 7kg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눈에 띄는 외관은 중앙 원반 주위에 배열된 점박이 무늬가 있는 5개의 두꺼운 붉은 꽃잎을 특징으로 합니다. 수분을 위해 썩은 고기를 먹는 파리와 딱정벌레를 유인하기 위해 부패하는 고기와 유사한 강한 냄새를 풍깁니다. 대부분의 식물과 달리 라플레시아 아르놀디는 잎, 줄기, 뿌리가 없는 기생식물입니다. 대신 영양분을 테트라스티그마 덩굴에 의존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놀라운 종은 주로 삼림벌채와 농업활동으로 인한 서식지 상실 때문에 취약종으로 분류됩니다. 보존 계획은 자연 서식지를 보호하고 생태 관광을 촉진하여 보존에 대한 인식과 지원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라플레시아 아르놀디는 인도네시아에서 풍부한 생물 다양성의 상징으로서 문화적 중요성을 가집니다. 그 희귀하고 짧은 기간 동안 피는 꽃은 그 아름다움을 목격하고자 하는 수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입니다. 불규칙한 개화 패턴과 특정 생태적 요구사항을 연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식물학자들과 보존가들은 그 신비에 계속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라플레시아 아르놀디의 독특한 생태적 역할의 비밀을 풀기를 바라며 그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 독특한 전통 스포츠의 본고장. 가장 흥미로운 문화 전통 중 하나는 서수마트라의 미낭카바우 고원지대에서 유래한 독특한 스포츠인 파추 자위입니다. 이 특별한 소 경주 행사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벼 수확 시즌의 끝을 기념하는 활기찬 축제로 공동체 정신과 스릴 넘치는 오락을 결합합니다. 파추 자위에서는 2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미끄럽고 물에 잠긴 논을 달립니다.
기수는 나무 쟁기 위에서 능숙하게 균형을 잡고 소의 꼬리를 잡고 조종합니다. 일반적인 경주와 달리 파추자위는 공식적인 승자나 패자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 소의 속도와 직선으로 달리는 능력으로 판단되는 성능에 중점을 둡니다. 이 행사는 전통음악과 춤이 함께하는 미낭카바우 문화의 장엄한 전시이며 전 세계의 관광객을 끌어들여 지역사회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현대화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서화와 홍보를 통해 이 문화유산을 보존하려는 헌신적인 노력이 진행 중이며 파추자위가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무형문화유산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도록 보장합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글로브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분명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다음에 저희 채널에서 보고 싶은 나라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